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허가 신청서 등의 제출. 일단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허가라는 것은 안 되는데 너만 해. 특별히 해주는 게 허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을 여기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 서류를 내야 되는데 어떤 서류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떤 거 나오냐면 다음 중 허가 신청성 서류가 아닌 것을 해가지고 정관 3년 이렇게 나오고 다음 중 업무 사업 계획서는 몇 년간의 사업 계획서냐 해서 3년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가 제가 생각해 요거 나올 때 됐거든요. 요거 기초 서류라는 게 있어요. 기초 서류. 기초 서류에는 하나, 둘, 셋. 요것도 나왔었어요. 이 중에 기초 서류 중에 꼭 제출해야 되는 거 뭐냐? 이렇게. 이해되시죠? 됐어. 그러면은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가 신청서 서류를 뭐 내야 되냐? 일단 정관. 정관은 뭐냐면 처음에 회사 같은 거 있잖아요. 법인이나 법인을 이제 오픈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설했을 때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고 뭐 누구는 이렇게 하고 뭐 한다 이제 규칙 같은 거 그런 걸 적어 놓은 게 이제 정관이에요. 그거를 내야 되고 두 번째는 업무 시작 후 3년간에 뭐 할 거야 너네? 뭐 먹고 살 거야? 우리 이제 보험 쪽이니까 너 무슨 보험 할 거야? 화재 보험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생명보험 할 거야? 재산보험 할 거야? 운송보험 할 거야? 항공보험 할 거야? 이렇게 3년간에 이게 중요한 게 3년이에요. 3년. 3년간에 어떻게 할 거야? 사업을. 그렇죠? 그리고 경영하는 보험업의 뭐예요? 계속 종목. 한번 받는데 종목. 우리 허가할 때 어떻게? 종목별로 허가를 받는다 그랬죠? 이것도 가끔 나와요. 종목 그러니까 사업할게. 사업할게 그 허가가 아니고 그냥 요거 종목을 할게. 그래서 설립 허가가 아니고 종목 허가할 때 나왔는데 지금은 종목별 해가지고 첫 번째 사업 방법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계획서고 이걸래 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거다. 두 번째 보험 약관 세 번째 보험료비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해가지고 자 첫 번째 허가 신청서는 정관 3년간의 사업 계획서 그 다음에 종목별로 해가지고 사업 방법서 보험 약관 보험료비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그래서 얘 세 개를 어디 갔어? 이렇게 세 개를 뭐라 부르냐? 기초 서류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되네. 정관 3년간의 사업 계획서 기초 서류 끝 이렇게 한다. 그러면 더 들어갈게요. 그러면 기초 서류는 뭐냐? 얘다. 사업 방법서, 보험 약관, 보험료비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이게 기초 서류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거기서 더 중요한 게 자, 기초 서류에서 얘는 그나마 안 들어가도 돼. 얘는 꼭 들어가야 된다. 됐죠? 이렇게. 다음 중 기재사항이 나오는데 기재사항이 되게 많아요. 허가 받을 때 있고 나중에 이제 주식회사나 상호회사 거기 신청서할 때 허가 서류가 많은데 거기에 기재사항이 많은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적으로 요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옛날에는 가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고 했으면 좋은데 이제 외우기가 지금이야 하나 외우는데 뒤에 가면 많이 나오니까 일단 허가 신청서에는 상호나 이런 거 되는데 요거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누구 대표자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나 주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가면은 우리 설계사나 이런 데 계획 사인하고 뭐 이럴 거거든요. 약관 같은데 그런 데는 주민번호가 요새 안 들어가요. 많이. 주소만 들어가지. 이름 주소. 요즘은 이게 뭐 개인정보라 해가지고 뭐 이거 안 돼요. 이거 클래요. 근데 여기서는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사업을 법인을 한번 내신 분은 알아요. 이건 하면 당연하지 이거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게 뭐지? 뭐 그래요. 근데 대표자 임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자본금, 기금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 하면 세 개라고 그랬죠. 첫 번째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 해서 주식회사 있잖아요. 걔네는 처음에 만들 때 돈이 있어야 돼요. 그걸 자본금이라고 그래요. 자본금. 그래서 300억, 200억, 100억 조금 이따 할 거예요. 150억, 100억, 50억, 30억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종목을 하냐에 따라서 그만큼 돈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해주면 안 되잖아요. 기금이라는 것은 우린
주식회사, 상호회사 있다 그랬죠? 상호회사를 설립할 때 생기는 걸 기금, 생기는 게 아니고 납입하는 걸 기금. 자, 이런 거 상하. 시설, 설비, 인력. 당연하겠죠? 허가를 받는 종목. 자, 이제 요건 등이 있어요. 요건 아마 지금 여기 이제 조문이라고 하고요. 조문이 있고 밑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여기 없구나. 이렇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위에 조문을 풀어놓은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걸 좀 풀어놓은 거니까 나중에 시간 없으면 저 조문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허가를 받으라는 자는 자본금 또는 기금 이런 거 아니면 시설 같은 게 있어요. 돈만 있으면 왜 건물이 없는데 사무실도 없는데요. 그렇잖아. 그런 것들 사업계획 타당이나 건전서 대주주 요건에 갖춰야 한다. 해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고유의 일을 드렸으니까 빨리 이제 쓸데없는 얘기니까 요게 이제 금소법이라고 빠져나가고 모집 부분 얘가 나갔다 그래요. 주주 지배구조법 해가지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나갈 때 요거 있잖아요. 대주주 최대 주주 뭐 계리한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대주주 제일 큰 사람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외부 일부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10가지는 다 갖춰야지 허가 내줄게 했는데 그 일부분은 야 저기서 위탁만 해도 네가 가진 걸로 해줄게. 그래서 외부 일부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는 그 위탁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꼭 내가 안 갖춰도 이렇게 대표적인 게 손해사정 있잖아요. 서베이라고 하는 조사하는 애들, 걔네들인데 그런 거 일단 바로 나오죠. 손해사정 업무 서베이라고 불러요. 이제 조사하는 사람 서베이. 두 번째 심사 조사 업무 비슷해요 거의. 지급심사위원 보험사고 조사 업무 이것도 비슷해요. 자 전산 개발 운영 보수 업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적으로 뭐야 얘네들은 다 조사 업무야. 조사 업무. 얘도 손해사정 업무 하면은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실적으로 현실이 아니고 사고 현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고 나서 진짜 사고 났나? 봐야죠. 보험 사기는 아닌가? 일단 그걸 들어와가지고 실적으로 사고 난 게 내가 약관에 있잖아. 거기에 지급 면책 사유는 아니냐, 지급 사유냐, 그거 다 따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하나 플러스가 아니고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 계리직 있잖아요. 계리직은 위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계리직은 처음에 이탁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뒤에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한 10강 정도 할 거예요. 손해사정사하고 계리직 할 때 거기서 위탁 계리직이라고 나와요. 거기서 질문이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일단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개설할 때는 계리직을 있다가 계리직이 이제 같이 자기가 설비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운영되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지금은 어떻게? 얘만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건 손해사정하고 조사 업무하고 얘네들 뿐이 없다. 계리직은 안 된다고 일단 딱 생각하세요. 지금 되셨죠? 자, 건전성이 있어야 된대요. 당연하죠. 건전성 있고 사업부는 자본을 조달 방법 적절하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금을 조달하는데 막 이상한 데서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불법 자금 뭐 저기서 가져오고 막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달 방법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외국 보험회사의 허가 요건이 있는데 자, 우리는 첫 번째 주식회사, 두 번째 상호회사, 세 번째 외국 보험회사가 나와요. 이것도 거의 한 문제씩 매년 나와요. 외국 보험회사. 얘 친구들도 있어. 뭐 외국 좀 이따 해요. 그냥 지점 그러니까 외국 보험회사가 직접 와서 보험을 팔진 않잖아요. 걔네들 새끼들이 오잖아요. 국내 지점이라고 하잖아요.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일단 외국 보험회사의 허가 요건은 영업 기금을 보유할 것. 두 번째, 국내에서 경영하는 보험업 같은 보험을 치사하게 경영하고 있을 것.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동차 보험을 하고 싶어. 나 외국 사람이야. 나는 외국 사람인데 외국에 영국에 있어. 근데 한국 가서 자동차 보험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가서
한국 와서 나 자동차 할래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생명보험을 하고 있어. 영국에서. 보험회사예요. 한국 가서 자동차 보험 한다고 두드리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은 생명보험. 됐죠? 같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과 같은 보험업 여기까지 됐어. 어떤 거? 외국 법령. 외국 법령에 경영하고 있을 거. 외국에서 하라는 소리예요. 외국에서. 이해되시죠? 이거 나와요. 뭘로 나오냐면 내국 법령에 따라 경영하고 있을 거. 이렇게 나와. 시사하게. 요즘. 요거 되셨죠? 이거 깜짝 놀랄 거예요. 시험장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이거 내국으로 나온다니까. 내국. 우리나라 법령이 아니고 외국 보험회사. 자, 자산, 상황, 건전성 이거 쭉 해가지고 보험 경영 충분하고 요것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을 것. 됐죠? 국제적으로. 이것도 국내적으로 인정을 받을 것. 딱 보면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돈 있어야 되고, 건전해야 되고, 똑같은 거 하고, 외국에서 좀 있어야 되고, 좀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적으로 시험 문제 딱 나오면 이런 것들 치사하게 내국 법령 해가지고, 내국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인정을 받을 것 해가지고 나와요. 근데 다 틀려. 또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돼도 그것도 부도나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 보험회사 뭔지 모르지만 하면 안 되지만 그게 막 지금 하고 난리 났잖아요. 되셨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충분히 보시면 되고. 자, 추가 허가 요건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 원래는 허가 설립하고 요것도 했어. 근데 요것도 하고 싶어. 자동차 보험만 했는데 재산 보험도 하고 싶고 뭐가 있더 화재 보험도 하고 싶고 뭐가 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다른 보험, 권리 보험 있고 그런 것들 많아요.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나 안 해준다 그랬죠.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허가 요건 충족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신용이 있어야 된다. 건전한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급 능력, 경영 건전성 확보에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고 해가지고 충족해야 되고 사회적인 신용이 있어야 되고 당연하죠. 이건 신용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 해보죠.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두 번째, 최근 3년간 채무 불이행, 건전한 신용 해치지 않았을 것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자, 이제부터 무슨 얘기냐? 자,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정지 조건이라고 하겠거든. 정지 기간 같은 게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고 우리 3개 하자 그랬죠? 나중에 이렇게 허가, 인가 그거랑 뭐 하자 그랬죠? 허가, 인가하고 생각 안 나. 나 3개를 만들어 해가. 자본금하고 4분의 1 출석 막 그런 거 3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요거 하나만 나중에 1년이니 2년이니 3년이니 그게 많이 나와. 뒤에 가면 우리 계약자 말고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해서 걔네들이 허가 조건이 있어요. 얘네들이. 얘가 무슨 벌금 냈을 때 몇 년 동안 1년 동안 못하고 3년 지나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 그 날짜 나오는 게 몇 개 돼요. 한 10가지 정도 돼요. 많지는 않아요. 10가지. 그거 했을 때 요거 하나. 자, 여기서 뭐냐면 자, 얘가 뭐냐면 지금 하는 게 추가하는 거죠. 추가 받을 때 그 얘기예요. 추가 받을 때. 그래서 업무와 전부 정지가 있을 때 추가 받은 거. 얘는 업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잖아. 다른 걸로. 자동차 보험으로 업무를 하다가 생명보험 하고 싶어요. 해서 나 이거 할래 했는데 영업 정지를 어떻게? 3년 영업 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3년이 지나야지 딴 것도 할 수 있어. 네 것도 못 하고 있는데 다른 거를 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정지하면 3년, 일부 정지 2년, 그 밖에 폐사 작은 것들은 1년, 1, 2, 3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계속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자, 외울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조그만 거 1년, 1분이 2년, 전부는 3년 이렇게 보시면 돼. 지금 뭐 한 거예요? 원래 설립하고 쭉 가다 다른 보험을 하다가 영업정지 받은 거예요. 추가적으로 뭘 받으려고 할 때 영업정지 있을 때 얘는 3년, 2년, 1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조건 외우면 안 돼, 이거. 자, 허가 요건을 유지해야 된다. 유지. 일반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허가 요건, 실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허가로 하는데 얘가 조금 가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 전산, 설비, 내부적인 거예요.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것들. 설비나 성능 향상, 보완체. 일부 변경한 경우는 물적 시설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컴퓨터나 뭐 이런 거 인터넷 같은 건 어느 정도 뭐 1, 2년 있으면 사양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허가 받을 때 뭐 요거 뭐라 그래? 하여간 옛날 거.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여간 이게 옛날 거 구닥다리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컴퓨터가 옛날 거 사양이 옛날 거야.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하드를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얘를 다 바꾸고 새로운 전사 컴퓨터 본체를 가져와야 된대. 그렇게 그랬을 때 얘기거든. 그랬을 때 어떻게 물적 시설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되셨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원래는 이런 데서 시험 문제 안 나고 이런 데 나왔었잖아요. 10개 중에 한두 군데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다 나왔어 이거 지출 문제 나온 거예요. 물적 시설을 유지한 것을 보지 않는다. 이런 틀린 지문으로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계속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나올 수도 있고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이게. 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 보험회사의 경영 건조서를 확보하고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승인을 받을 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란 보험회사의 이익이나 지장, 이익 보호의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경영 효율 향상, 이건 똑같은 거 불가피한 경우는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 말한다. 일단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 외울 거 아니야 이거는. 보험 서비스 제공의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없을 것, 보험 계약과 관련한 신뢰성과 보험 통계를 제때 제출할 수 있을 것, 해당 보험회사 감독해가지고 있을 것. 외울 거 아니고 중요치 않아 이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나 이걸로 바꿀 거야. 원래는 내가 허가를 받을 때 이렇게 할게요. 물건을 해가지고 볼펜하고 이거 2개 쓰고 이렇게 갈게요. 근데 얘를 어떻게 바꾸는 거야 지금. 새로운 걸 바꾼대요. 근데 얘 바꿀 때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는 거야. 하도 날라갔었잖아 옛날에.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날라갔잖아요. 거기서 그런 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럼 서비스 제공. 예를 들어 저를 보면 이걸 만약 교체하는데 내일 온대요. 그럼 너는 강의 어떻게 해요? 손으로 해야 되잖아 이렇게. 지장이 있잖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대주주가 되는 자에 대한 사전 승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없어. 보험업법에 없어. 어딨냐? 저기 딴 보험에 있다 그랬죠? 보험이 아니고 법에. 금융구조 지배법이 해가지고 글로 나왔는데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다음 중 보험업법상 대주주가 되는 자의 사전 승인은 무엇인가? 옛날엔 그렇게 나왔고 한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올해부터 내년에 어떻게 나오냐면 구조지배법상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상인 승인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결론은 얘만 알면 되는 거잖아. 대주주가 되는 자의 사전 승인. 됐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주주 되려면 어떻게? 승인을 얻어야 된다. 승인 나오네, 승인. 빨리 이 노트에 적어야 돼. 승인. 아까 인가 승인.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의 수량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식회사잖아. 주식회사.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자, 100명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다수결로 해야 되는데 한 명이 50% 주식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일로 가야 되잖아. 99명이 49%고 한 명이 50%예요. 이해되시죠? 51% 해야지. 51%. 그러면 이랬을 때 무슨 안건이 있을 때 얘가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면 네 해야 되잖아. 얘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 주식을 많이 갖는 애를 이렇게 제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얘는 100분의 1 정도면은 그냥 그냥 네가 해. 이렇게 그 얘기예요. 승인이 없는 주식을 취득하고 위원회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주식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 자,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 갖고 있으면 의결권이 있어. 나 이만큼 할래. 그러면 내 의견이 요만큼. 100분의 1이면 1만큼 내 의견이 간 거예요.
근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있거든요. 뭐냐? 승인을 안 받은 거는 의결권이 없어. 내가 하나 갖고 있어도 저요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재밌죠? 이런 거. 자, 이제 예비 허가입니다. 일단 허가는 허가인데 예비 허가는 또 뭐예요? 예비적으로? 그럼 본허가, 예비 허가. 뭐냐면 자, 허가를 받으러 간 거야. 딱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돈도 있고 대주주도 이렇고 다 뭐 사업계획서 기초서류 다 갖고 허가해 주세요.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그래? 너 이거 틀렸네? 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지 마. 이거 고쳐서 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야, 가. 이렇게 된다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비적으로 가는 거야. 그냥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예비 허가요. 그러면 금융위원회 딱 보고 이거 틀렸잖아. 가가 아니고 요거 고쳐와. 이해되시죠? 그게 예비 허가예요. 본허가는 그냥 바로 예비 허가 없이 본허가 가면 틀렸네 너 가. 그리고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고 예비 허가는 본허가 전에 나 허가 받을 건데 이렇게 해서 주세요.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그래? 요거 좀 틀렸네? 고쳐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비 허가예요. 예비 허가. 됐죠? 그래서 보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미리 누구? 금융위원회. 이거는 외울 거 아니에요. 금융위원회. 그냥 다 금융위원회 하면 금융위원회예요. 답이. 얘가 대장이에요. 근데 위탁을 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요일 막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생명보험협회 막 이런 거 많거든요. 위탁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장은 누구다? 금융위원회. 그럼 다음 점 어쩌고저쩌고 하면 금융위원회 찍으면 돼요. 자, 미리 누구한테? 금융위원회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또 숫자가 계속 나오죠. 2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접수를 하면 2달 안에 된다 안 된다 그걸 얘기를 해요. 고쳐와라 말아라 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언제? 2달 동안.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오케이. 금융위원회 예비허가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별표인데 이거 별표. 자, 딱 들어왔어. 내가 금융위원회 딱 썼는데 이게 미흡하네. 한 번, 두 번. 그러면 이거 뭐 하는 조건으로 내가 예비허가 해줄게. 뭐냐면 야 자본금이 300억이 있어야 되는데 295억이야. 그럼 5억 더 충원해. 더 가져오는 조건으로 예비허가 승인을 내줄 수 있다. 됐죠. 그래서 나중에 본호 갈 때 너 5억 가져왔냐? 네. 오케이. 이런 것들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거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는 본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해야 한다. must지 must. 알죠? must 뭐뭐 해야 된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 이 중요해요. 해야 한다. 예비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예비허가는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이 정한다. 그래서 자 전체적인 느낌을 알겠죠? 예비허가를 왜 하고 언제 해야 되고 2달 안에 해야 되고 알겠는데 시험 문제 뭐 나오면 요거 2달 아니고 뭐 1달, 뭐 3개월, 치사하게 이렇게 나오고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해서 나온 게 아직 나왔었어요. 그리고 계속 나오고 해서 얘는 그리고 요게 허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질문 나왔어요. 대체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다음 중 예비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2개월 아니면 1개월 안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세 번째 뭐뭐 해야 된다. 허가를 할 수도 있다. 그럼 안 할 수도 있다. 그 얘기거든요. 됐죠? 할 수도 있다. 2장 보험사업 나오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